금융과 어떻게 보면 이제 ESG2의 언어를 하나로 통합해서 상호 간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나가는 그런 접점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진행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거 진행하느라고 찾아뵙지 못했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크게 빠지지 않고 좋은 기사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PCAF와 CDP가 기후공시 협력한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CDP가 기사에 한 번씩 그 이름을 비추고 있죠. 가장 최근에 비췄던 게 CDP가 내년도 기업들한테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설문조사에 생물다양성 관련 질문을 6개를 더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는데 이번에는 PCAF 탄소회계금융협의체 여기와 이제 CDP는 글로벌 환경정보 공개 플랫폼 이제 탄소 중립 공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것들 보여주는 그런 단체죠. 같이 협업해서 CDP의 설문 항목에 PCAF 방법론이 함께 결합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 생물다양성 들어가는 그 바로 설문 항목에 방법론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PCAF는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해서 2015년도에 설립된 협의체인데요.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대출, 투자 포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또 공시하기 위한 회계 방법론을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어떤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그 정보가 금융 투자와 포트폴리오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회계적인, 금융적인 언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현한다는 것이겠죠. 금융과 어떻게 보면 이제 ESG2의 언어를 하나로 통합해서 상호 간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나가는 그런 접점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이제 은행과 보험, 자산운용사 등 모든 금융기관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회계 보고 기준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블랙록,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HSBC, 페더레이트, 에르메스, 글로벌 금융기관 외에도 상당히 굵직굵직한 기관들이죠. 또 국내에서 신한금융, KB금융, 기업은행, 우리금융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SBTI에 가입하고 특히 환경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금융권들이 가입해 있는 그런 좀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PCAF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한 포트폴리오 기업의 탄소 발자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기후 목표와 일치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SG에서 가장 좀 강력한 동인 중에 하나가 물론 이해관계자지만 그 이해관계자와 그 임팩트를 주는 것은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기후 목표를 화폐화하고 그 수치화하고 금융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꿈으로써 투자자들이 더 쉽게 잘 접근할 수 있고 그런 워싱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협업은 점점 이제 강화가 되는데 넷째로 공시 방법론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권 전체로 퍼지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제 방향성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CDP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 기업의 운영 배출량보다 700배나 더 많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DP가 공시하는 금융기관의 4분의 1만이 포트폴리오 배출량을 보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결국 이제 스콥 3까지도 이제 금융기관 안에서도 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찾아서 공시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지금 이런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CDP와 PCAF는 이번 협력 통해서 CDP의 기후변화 대응 설문지 PCAF의 표준을 결합시켜 금융기관의 기후보고에 대한 데이터 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워싱 문제를 최소화하자라는 그런 시도고요. 두 기관은 각각의 금융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워크숍, 보고서, 사례 연구 개발하고 제공할 계획이고요. PCAF 표준에 부합하는 TCFD 기준의 회계 및 보고를 이제 강조하고 있고 CDP는 PCAF의 데이터 품질 스코어를 반영해서 2021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세트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배출의 수치별 데이터에 관한 그 퀄리티에 대해서 이제 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긴다는 의미죠. 그래서 평가 등급도 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CDP가 7,200개 이상 기업의 온실가스 수치가 보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아마 그 결과물이 좀 더 유의미한 기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해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짧은 소식 들고 왔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최근에 ESG가 우리가 처음에 ESG가 한참 붐이 이제 일 때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비재무적 지표, 비재무적 영역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회계, 금융 이런 방법론과 개념들이 적용되고 ESG를 수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ESG가 이제 비재무 영역에서 머무르느냐 아니면 이제 재무적 영역까지 같이 함께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벌써 ESG가 비재무 영역을 좀 넘어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송준호의 생활 ESG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